최동석의 사람 보는 눈.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최동석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출간 축하드립니다. 책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아, 네. 우리 김영민 PD가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이죠. 아이고 별 말씀 다 네, 하십니다. 네. 예, 나온 책이니까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려면 네, 좀 많은 분들이 읽으셔야 되는데 이게 네, 그냥 재미나게 소설책이 아니고 예, 인사조직론에서도 역량 진단 프로그램을 음, 시스템화하려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런 걸 음, 다 처음 이제 나오는 책이라서 네, 네, 우리나라의 인사조직론은 매우 낙후돼 있어요. 일제 예, 강점기와 독재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 있었던 그 관행을 음, 아직까지도 답습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공 부문에서의 인사 실패는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음, 잘 아시지만 잘못된, 다시 말하면 무능한 인사들이 고위 공직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특히 이 민주정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음, 그 원인과 처방이 무엇인지에 대한 백그라운드, 그 지식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음, 말하자면 지체 현상인데, 인사조직론에 관한 한 지체 현상인데, 음, 말하자면 우리가 앵글로색슨 모형을 써요. 그러니까 미국식 인사조직론을 쓰고 있는데 음, 여기에 우리의 전통적인 인사조직론은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졌어요. 음, 근데 거기다가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앵글로색슨 모형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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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앵글로색슨 모형의 인사조직론만 있는 건 아니고 음, 게르만 모형이 있어요. 네, 게르만 모형은 인간을 말하자면 인간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인사조직론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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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자원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음, 게르만 모형과 앵글로색슨 모형은 전혀 다른 것인데 이 세상은 다 앵글로색슨 모형으로 인사조직론이 형성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게르만 모형은 인사조직론을 어떻게 하나, 음,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이런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의 인사조직 이론에 관한 음, 기본 개념들을 설명하고 음, 그 개념으로 고위 공직자나 또는 뭐 음, 배우자나 또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을 썼을 때 네, 아주 높은 생산성과 창의성을 보인다. 음, 그러니까 적은 시간이라도 네, 높은 생산성이 있다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 중심적인 조직 체계를 만들자. 음, 이렇게 이제 아마 이런 내용은 국내에서 처음 나온 책이라 네,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번에 예, 체계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음, 김용민 PD께서 허락하신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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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게 좀 설명을 간혹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책 제목을 말씀 못 드렸는데 성취 예측 모형입니다. 성취 예측 모형이고 이 띠지가 확 그 이 구매 욕구를 막 고취시키는데 인사 그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아, 네. 요거 이 차라리 이게 제목이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예. 인사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여러분 시간 내서 읽을 만합니다. 왜 민주정부에서는 그 가난하고 못 배우면은 자유를 모른다 따위의 사고를 가진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세웠는가? 그 부분에 네. 대한 답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함과 무능함의 기준을 음,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왔던 신원서판 같은 아주 낡은 기준으로 사람을 음, 평가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그렇죠. 유능함과 무능함의 기준. 음, 제가 왜 고위 공직자들 뭐 이낙연이나 뭐 정세균이나 이런 사람들을 무능하다고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네, 그 무능함의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린 기준이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신원 서판을 보고 그냥 이 사람은 고위 공직에 있었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능할 거야. 네. 이렇게 그냥 지레짐작을 하는데 그럴 음. 필요가 없이 네.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 직무 수행의 성과가 무엇인지를 보고 유능하다, 네. 무능하다 이렇게 판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기준을 계속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네,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무능했다기보다는 또 당시 분위기도 그랬고 또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시대에 그 윤석열이 나쁜 권력에게 들이받고 그랬으니 주목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저도 윤석열 씨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터였고 그래서 저는 유능하고 누구는 무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사 기준이 좀 더 예리하고 좀 더 심도 있었다면은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 사람 보는 안목. 제가 이게 김 PD가 초대해 주셔서 지금 네. 사람 보는 눈을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사람 보는 안목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된다. 우리 시민들이. 네. 그러지 않으면 또 이상한 사람을 선출할 것이다. 그래서 또 이상한 나라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걱정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생각보다 들어주시는 분이 많아서 대단히 이제 저도 놀라고 예. 이런 거를 제가 평생 해왔는데도 네. 사실 별로 인기가 없는 이제 분야인데 이렇게 김영민 PD가 워낙 또 이 빅 스피커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취 예측 모형 최동석 박사님 최근 내신 책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바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이 트리오의 지체된 시대 정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최은순 오늘 또 1년형 항소심에서 받았어요. 또. 그러신가요? 예. 그러니까 인사조직론에서 중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교양과 교육의 관점에서 한번 잠깐 얘기하고 기본소득을 이어가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네. 교양이라는 것은 독일어에서 이제 빌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빌둥은 무엇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교양은 빌딩 같은 거 아닙니까? 어원이 같습니다. 빌둥이라고 그래요. 빌둥. 예. 그런데 이 교양이란 게 뭐냐 하면 불완전한 인간의 실수와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해요. 교양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양이라는 게 무슨 우아한 말을 하고 무슨 그 립스틱을 바르고 밥 먹을 때도 에티켓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약간은 포함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교양이 있다는 것은 내면에서 스스로 반성적 성찰이 일어나서 다시는 그 실수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점점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것.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말하자면 그 성숙이 일어나는 것을 교양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성취예측 모형에서 지금 제가 쓴 책 성취예측 모형에서 말하는 자기 인식이 곧 교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란 원래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생활이나 공생활에서 실수가 많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책망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성숙하는 거거든요.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곧 빌둥이에요. 이것이 곧 교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성숙해 가는 것을 교양이라고 말해요. 자기 내면에서 성숙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이란 또 뭐냐면 교육과 교양은 달라요. 교육은 외부 환경 조건의 자극을 받아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론을 업데이트해가는 것을 교육이라고 그래요. 교육이란 그래서 학생들이 지적 체계를 스스로 업데이트하도록
환경 조건을 정비하는 것. 네. 이것이 교육의 정의입니다. 교육이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 체계가 외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스스로 업데이트해 가는 것.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더라도 계속 업데이트 하잖아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업데이트 하잖아요.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나 다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 스스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는 환경 조건을 정비해 주는 것이 교육인데 우리는 교육을 무조건 정답을 외우게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교육 효과는 스스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지식 체계를 확장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학교를 졸업하면 그래서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가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윤석열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체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시대 정신만 지체된 게 아니라 그 무슨 앱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한 20년 동면한 모양이다. 동면. 20년 동면을 해서 누가 윤석열을 깨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방송에서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극빈자들은 자유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구인이나 구직을 매치시켜주는 앱이 앞으로 2, 3년 내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쓰고 있어요. 몇 년 전서부터. 이게 돌아버리겠는 거죠. 예,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뭐냐면 그러니까 독일 대학에서 가르치는 건 끊임없이 뭘 가르치느냐. 그 스튜디움 is selbststudium이라는 독일 말이 있어요. 이게 교수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게 대학에서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한다는 것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다. 네.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네.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업데이트한다는 용어로 제가 바꿔 쓴 건데 학교를 우리나라에서 인류 대학을 졸업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업데이트를 못 해요. 그러니까 시대에 지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지금 검사들 이런 특수부 검사들이 특히 그래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 시대에 바뀌는 것이 업데이트가 안 돼, 이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김건희하고 같이 옛날에 있었던 그 무슨 그 검사 있었잖아요. 무슨 검사가 내가 금방 나이 들면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 양재택. 예. 양재택 검사가 자기가 은행을 거래할 줄 모른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은행을 송금할 때 자기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가.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의 변화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상태가 벌어질지는 뭐 명약관화하죠. 그 사람이 그 멈춰 있는 그 시간으로 온 세상이 그쪽으로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쪽으로 후진하겠죠. 예. 그러니까 교육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교양은 물론 없고 교육도 없는 거예요. 네. 심각한 문제죠. 네.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의 영양 진단을 할 때 마이너스로 한 마이너스 38이 나왔는데 네. 내가 보고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체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 사람은 종직에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이준석을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된 사람을 제1야당의 공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요즘 이준석이 하는 꼴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죠. 내가 무능하다, 유능하다의 기준은 명백해요. 내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성취 예측 모형에. 예. 네. 그다음에 윤석열은 입만 열면 망언이 나와요. 네. 일일 일망언이 하잖아요. 네.
시대가 지체된 것은 그 원인이 교양과 교육이 없다는 것인데 이 사람이 진짜 그 거짓말을 거기에다가 막 교양도 없고 교육도 없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 원래 업데이트를 안 했으니까. 네. 뭐 자기 인식도 없고 자기 상실 상태에 있으니까 좋다고.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해. 무슨 거짓말을 했냐? 네. 자기 처는 김건희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센 거짓말이거든요. 예. 김건희가 통화를 했잖아요. 예. 나는 통화한 게 2번이에요. 지금 그 뭡니까 뉴스버스와 통화한 거하고 네. 최근에 그 YTN하고 YTN이나 그 오마이뉴스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이거잖아요. 김건희는 그 기자와 통화해서 자기가 청와대에 가면 제일 먼저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아주 권력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권력지향적인 사람이라야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딱 나이를 묻자 오빠하고 여동생 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게 대단히 남자도 여자를 후리는 사람이 있고 여자도 남자를 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후린다는 말은 우리 강원도 사투리 같은데 내가 강원도 촌놈이라 여자들이 남자를 후리기도 하고 남자도 여자를 후리기도 하는데 네. 그 후리는 사람들의 수법에 이게 예. 거기에 다 넘어가죠. 사람들이 남자들이 그 미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그건 잠깐이고요. 네. 실제로는 그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남자들이 넘어가는데 예. 바로 그런 거예요. 후리는 능력이 있는 거죠. 김건희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모든 불법을 동원하고 그래서 저질러 놓고 네. 그것을 권력을 가진 검사들을 통해서 덮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네. 김건희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극도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김건희는 정치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정치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느냐? 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네. 권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고 권력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출입했다는 그 기록이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봐서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이고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은 센 거짓말입니다. 네. 제가 인사조직 전문가로서 이런 걸 늘 평가해 왔던 사람으로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시간 예. 뭐 우리 김용민 PD가 예. 내가 보내준 자료에는 없는 건데 네네네. 그래도 조금 나갈까요? 어쩔까요? 아니면 우리 이 시간을 그냥 뭐 질문 응답으로 대답할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응답으로.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그 김건희 윤석열 발언을 쭉 보게 되면은 네. 제가 또 앞서서 돌려주마 시간에서 또 들었습니다만은 약자 네. 또 이 약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움의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한 분들이나 또 빈곤한 분들에 대한 그런 멸시, 그 깔보는 관점 이게 너무 뚜렷한 것 같아서 이런 인식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 부분 좀 짧게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예. 제가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박정희 혁명 공약을 외웠잖아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 인생은 제가 혁명 공약을 그때 다 외웠어요. 네. 그때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니까. 예.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이 혁명 공약을 왜 외웁니까? 무슨 뜻인지 나 알고 외워야지. 아이고 참. 모르죠. 당연히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는 거를 쭉 이제 외웠고 뭐 반공을 국시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그때 그거를 쭉 외워서 선생님한테 이제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집에 가서 했더니 어머니가 아 얘는 공부할 머리가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제가 춘천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 우리는 세 끼 밥 먹기가 시골에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보내주는 구호물자 뭐 이렇게 이 구호물자 같은 걸로 이제 학교에서 점심을 주면 그걸 옥수수죽 같은데 옥수수죽인데 그걸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춘천에 오니까 그래도 좀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학교를 못 다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60년대만 해도 우리 문명률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60년생이잖아요. 이 윤석열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가난했던 어린 기억이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업데이트 안 됐다고 얘기 계속했는데 업데이트 안 됐기 때문에 예전에 강렬했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빠따 맞고 그랬잖아요. 뭘 마음에 안 들면 빠따 맞고. 그 저기 성인이 돼서도. 성인이 대학생 때도 빠따 맞고 그랬다니까. 이 사람의 그런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는 부잣집에서 살았지만 또 아버지가 뭐 일본 문부성 장학생 1호로 또 갔다 왔고 그러니까 뭐 부자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주변에는 터무니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충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한 생각 속에서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시대가 바뀌지 않았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은 자기가 사법고시를 붙은 이후 한 번도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서 나오는 말은 그 시대,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에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의 그 막 생생한 기억들 속에서 지금 계속 떠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언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주변 참모들이 말해줬을 텐데 그것은 외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운 말은 이 사람은 그 법과 원칙, 헌법 정신 이것들 그러니까 그 외교 클럽에 가서도 그 외신 기자 클럽에 가서도 이 질의응답을 할 때 외교를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된다,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면서 시대 정신을 계속 갈고 닦아야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애정도 결여돼 있다. 저는 그게 성인이 돼서도 아버지한테 맞은 그 이력과 연결이 돼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 목사들 중에서도 신학교 때나 열심히 공부하고 그 뒤로는 성경도 안 읽는 목사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가면 들을 말이 없어. 다 개소리라는 게 성경책을 읽어놓고 마음은 그걸 해석한다는 게 전부 뒤떨어진 시대 정신에 의해서 2000년 전에 한 예수의 가르침이 오늘날에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 시대의 신학교 수십 년 전에 배운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짜증나죠. 뭐 업데이트 되는 거라고는 조선일보밖에 없는 이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 교회 강단들이 정말 갈수록 수구화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최동석 교수님과는 또 다음 시간에 기본소득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또 특별히 이 성취 예측 모형 이 책과 관련된 북콘서트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동석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